여러분들 위치관계의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RPM 숙제를 해보셨고 정리해볼게요. 자, 일단 도형의 기본 요소를 이번에 한 번 더 적을 거예요. 도형의 기본 요소. 도형의 기본 요소가 뭔데? 뭐 있는데? 점선면. 자, 그런데 이 점선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 위치 관계를 이야기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점과 점선면인데 여기서 위치관계에서부터는 직선과 평면으로 한정지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점과 직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그림 그릴 거고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다 그림 그릴 거고 1에 2줄, 2에 2줄 쓸 거야. 그 다음에 2하고 직선과 직선. 자, 직선과 직선 이렇게 볼 건데 일단 얘네들 첫 번째 1번, 2번은 어디서의 위치 관계냐면 평면을 기준으로 공간까지의 범위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딱 평면만 갖고 위치 관계를 쓸 거예요.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 나머지 이제 3번부터는 공간까지 확장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평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리는 그 지금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여기에 직선이 있는데 직선은 소문자 필기체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직선 라인 앞글자 따서 L이라고 제일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이 위에 있는 점 P를 찍을 거고 점을 나타낼 때 보통은 대문자 인쇄체로 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점, 두 개의 점을 찍어볼 건데요. 점 P와 점 Q를 찍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두 개의 위치 관계가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직선 L을 통과하고 하나는 통과하지 않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점 P는 직선 L 위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라는 거는 이렇게 요 위가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봤을 때 그 위에 얹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주어를 점 말고 직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선 L 하고 직선 L을 주어로 쓸게요. 빨리 들어주시죠. 점 P를 얘가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Q는 그렇지 않죠. Q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뭐 위에 있다, 위에 없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뭔가를 부정할 때는 우리가 뭘 한국어로는 있다, 없다 이렇게 되지만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점 Q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라고 쓰셔야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직선 L은 하고 직선이 주어가 될 때는 점 Q를 지나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지금 제가 평면에서의 위치관계 아직 공간까지 안 갔어요. 그냥 종이 하나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점과 직선 할 거고 직선과 직선 두 번째로 할 겁니다. 여기까지 쓰시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2번 쓰실 때 지금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를 할 거예요. 공간까지 안 갔어요. 몇 가지?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몇 가지? 세 가지.
있을까? 일치한다 있어야 돼요, 그쵸? 이거 3번에다 쓸게요. 일치한다. 일치한다. 2번에 평행한다 쓸게요. 네. 얘는 중2, 3, 2학년 1학기 부터 배운 엄청난 인재들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좌표 평면에다가 일차함수 그릴 때 네, 이 세 가지의 위치 관계 같이 포함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1-2에서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걸 함수라는 xy에 대한 식으로 좌표 평면에다 옮겨 그려도 네, 직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지금 L, 직선을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문자인 필기체로 쓸 거예요. 근데 L 다음에 알파벳이 M이니까 네, 그냥 LM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한다. 평행하면은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교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치한다라는 건 L과 M이 사실 L을 지나는 직선과 M을 지나는 직선 내 눈에는 한 개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개의 직선이 겹쳐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행한다. 평행에 대한 기호는 네 이렇게 짝대기 2개짜리 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자, 도형의 기본 요소가 점, 선, 면이잖아요. 면까지 얘기하고 싶으면 단순히 이미 평면 자체를 하나의 평면을 가정하고 얘기하는 건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요. 내가 또 면과 다른 요소들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고 싶으면 네, 공간까지로 범위를 확장해야 합니다.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 그대로 쭉 그냥 1, 2, 3, 4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점과 직선뿐만 아니라 점과 평면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제 내가 전체 가장 큰 범위를 공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면도 이제 위치관계에서 한 요소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 평면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필기를 하고 종이에다가 프린트되어 있는 교재로 봐야 되는데 공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리는 게 임의로 네, 이렇게 그냥 평행사변형처럼 생긴 면 하나를 가정해서 그릴 겁니다. 그리고 평면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는 대문자인데 네, 이 기울어진 이탈리아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요 P랑 이 P는 네, 글씨체가 달라요. 그렇죠? 네, 좀 덜 헷갈리라고 여기다가 제가 그래도 점은 이번엔 AB로 바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기울어졌죠? 점 얘기하는 거니까. 네. 대문자여도 평면을 표현하는 거는 약간 기울어진 글씨체가 되고요. 네. 점을 표현하는 거는 그냥 똑바로 서 있는 대문자 인쇄체입니다. 점과 평면에서도 네, 딱 점 하나, 평면 하나니까 점은 사실 1번, 2번 위에 있다, 있지 않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해볼게요. 점 A는 평면 P 위에 있다, 똑같아요. 점을 주어로 할 때는 네, 그게 평면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다 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평면이 주어가 될 때는 평면 P는 이라고 쓰고 싶을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직선이야. 당연히 점으로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딱 통과하면 그만인데 평면 면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에 말을 써주실 때 점 A를 포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점 B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종이가 뭔가 있다면 종이 위에 그려진 찍힌 점 A인 거고 얘는 평면 P가 이거라면은 B는 허공에 떠 있는 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점 B에 대해서는 그거를 반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점 B는 평면 P 자 위에 자 한국어로는 있다 없다지만 네 그렇게 네 수학에서 문장 이런 개념적인 걸 표현할 때 그렇게 안 쓴다고 했어요. 있지 않다. 평면 P는 이라고 주어를 평면으로 바꾸면 점 B를 포함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점은 네 위치관계가 뭐 그렇다 아니다 네 두 개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직선과 직선을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2번에서 이야기한 것과 다른 점은 이제 공간까지 범위를 확장했기 때문에 1, 2, 3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안 써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1, 2, 3 뿐만 아니라 평면에서의 위치관계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들어오죠. 이거 뭐죠? 뭐야? 오인 위치에 있다. 자, 공간이라는 건 당연히 평면을 포함하는 거니까 1, 2, 3이 가능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플러스 되는 거예요. 꼬일 위치에 있다라는 게. 근데 꼬일 위치에 있다라는 거는 두 직선이 각각 다른 평면 위에 다른 평면에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다른 평면에 있기 때문에 두 직선은 만나지 않습니다. 교점이 생기지 않아요. 여기에 직육면체, 공간을 의미하는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직선 L이 얘라면 직선 M이 이러한 평면일 때 우리는 서로 꼬인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직선은 이 앞부분에서 이 공간에서의 좀 앞부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M은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절대 만날 수가 없고 애초에 L과 M이 포함된 같은 공간상에 있을 수 있어도 같은 면상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걸 꼬인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직선과 직선까지 했으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음으로 면을 포함하는 걸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5번. 이번에는 직선과 평면. 자, 직선과 평면은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과 직선과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기도 한데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면이니까 평면들을 미리 줘야 되고, 하나 둘 셋 세 개 쓸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직선 L이 어디 있어야 하느냐? 내가 이 면을 직선이 뚫고 지나갈 때 면과 선도 교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 교점이 직선과 면 사이에 교점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교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이 직선과 평면이 하나도 안 만날 수 있어요. 교점이 아예 안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이 면 위에 얘가 일정한 간격으로 직선이 둥둥 떠 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평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직선과 평면도 평행한다라는 이야기를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호 역시 L과 직선 L과 P, 평면 P가 평행이다, 평행한다 라는 기호, 직선과 평면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은 얘는 아예 겹치는 게 없는 거고 완전히 둥둥 떠 있는 거고요. 이 내가 A4용지를 이런 식으로 종이를 이렇게 했을 때, 이 면을 했을 때 직선이 딱 그 위에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L, 직선 L이 이 평면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 얘는 그냥 1번과 2번은 뭐 한 점에서 만난다,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난다, 직선과 평면이 평행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3번은 문장을 좀 쓸게요. 직선 L이 평면 P에 포함된다. 반대로 평면 P가라고 평면 P를 주인공 주어로 쓰면 직선 L을 포함한 동사가 되겠죠. 자, 평면과 평면, 직선과 직선처럼 직선 두 개 비교할 수 있으면 평면 두 개도 위치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 두 개가 필요한데, 자, 그러면 이 평면이 하나 P가 있는데 이게 이 교차에서 내려 꽂는 경우 무슨 말이냐? Q라는 평면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P를 뚫고 이제 면 Q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실제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얘네들이 만나는 겁니다. 그죠?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고, 어디서 만나냐? 한 선에서 만난다. 왜? 면과 면이 만나서, 지금 평면이 만나서, 이게 뭐야? 교선, 내가 빨간색으로 그은 게 교선이 생긴 거잖아. 그치? 만나서 생기는 선, 교선이 생겼죠. 그 다음에 평면이 전혀 교차하는 선이 없는 경우에 우리는 평면이 서로 평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우리는 평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면과 평면에서도 평행 기호를 쓰실 수 있고, 다음에 3번. 이 평면 P에 있는 위치랑 평면 Q가 완전히 겹쳐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치한다. 직선과 직선처럼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직선과 직선, 평면과 평면, 같은 요소에 대한, 동일한 요소에 대한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데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위치 관계에 수직이다, 직교한다 있어 없어? 이거 지금 칠판에 쓴 것 중에 없지? 자, 위치 관계라는 거 선생님, 직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볼게요.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포인트 있는 거 말고 다섯 번째 제5의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건 없다. 지금 우리가 필기하고 내가 설명한 거에서 무조건 하나 둘 셋이면 그 하나 둘 셋 중에 하나를 위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두 개가 있다. 두 개 중에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위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수직은 이 안에 위치 관계에 포함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근데 그래도 수직이나 직교한다가 언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두 직선 LM이 일단 직교를 하려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 한 점에서 만날 건데, 얘처럼 그냥, 자, 이거 내가 표시를 안 했지만 일단 90도는 아닌 것 같아요. LM. 자, 근데 90도로 만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수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직선 LM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 교각의 크기가 90도일 때,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데 90도일 때라는 이러한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이다라는 위치 관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난다 중에서 특수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L과 직교한다. 직선과 평면도 서로 직교한다 라는 기호를 쓸 수 있어요. 얘를 일반화해서 그려보면, 자, 평면 P가 있고 직선 L이 이렇게 해서 내가 꽂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직선 L. 그럼 우리는 아무
단순히 비교 꽂으면 이거 수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언제 수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P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P에 포함되어 있는 N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봅시다. 자, 직선 N이 평면 P에 포함되고 그러면서 L과 N이 수직일 때 우리는 이것도 가능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기가 자꾸 내 앞을 날아가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마지막으로 평면과 평면이 직교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평면과 평면이 직교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내가 평면 P가 평면 Q를 뚫고 지나갈 때 그게 딱 이제 수직이 되어야 하는데 자, 이때 이 P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 L과 그 다음에 Q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 N이 서로 수직일 때 우리는 평면도 수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일단 L은 원래 직선 평면 다 써야 되는데 줄여서 쓸게요. L은 P에 포함 되고 M은 Q에 포함되는 그런 상황인데 직선이 직교하는 거는 확실히 그냥 딱 90도인 걸 확인하시면 되니까 훨씬 더 쉽거든요. 직선끼리 직교를 하면은 PQ도 결국에 직교다 라는 이야기예요. 직선끼리 직교하면 평면도 직교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리 모자라면 뒤에 쓰세요. 뒤에 겹치긴 한데 왜냐면은 요만큼 쓰고 끝내야 되는 분량이 있어서.
직선을 동시에 지나는 한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직선 두 개가 만나서 총 4개의 교각, 여기도 4개의 교각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표시하고 몇 도인지 썼어요. 각 A의 동의각이 몇 도예요? 60. 각 A의 동의각. 자, 동의각이 뭔데? 말이지 동의각. 비니각이 뭐야? 동의각이 뭘까요? 같은 위치에 있는 거다라는 거죠. 같은 위치에 있는 거. 그럼 같은 위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봐? 자, 내가 이게 이렇게 통과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각 A의 동의각이 자,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A는 여기에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있어. 그걸 여기서도 봤을 때 각 C가 되겠죠. 그러면 이 위에 내가 처음에 쓴 건 각 C의 크기를 물어본 거나 다름이 없어. 각 C가 몇 도인데? 각 C가 몇 도야? 내가 이렇게 그림 그리면 직선들이야 전부 다. 이거 뭐야? 아무튼 대답을 안 해. 아무튼 대답을 안 해? 80도라서 대답을 안 해. 100도겠지? 선생님 여기서 각 A의 동의각의 크기는 115도예요. 돼 안 돼? 왜 안 돼? 동의각 저 여기 A랑 원래 동의각 같은 거잖아. 동의각은 크기 같은 거잖아. A 115도니까 저도 115도인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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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맞아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뒤에까지 우리가 평행하면서 계속 많이 쓰니까 여기서 가끔 헷갈려 하는데 그냥 단순히 동의각인지 억각인지는 위치야 위치. 뭐라고? 얘가 뭐라고? 위치야. 그러면 각 A의 크기랑 각 A는 115도가 맞는데 180에서 65 뺐으니까. 하지만 A의 동의각의 크기를 물어보면 이 문제는 100도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각 B의 억각 T의 크기는 억각은 어떻게 찾는데? 채점을 해놓은 거지. 억각 억각의 크기를 물어봤잖아. 그거는 그냥 80도다. 물론 각 B는 65도랑 막곡지각이어서 각 B는 65도겠지만 문제에서 B 말고 B의 억각의 크기를 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은 답을 80도로 내야 돼요. 당연히 잘 나오겠지. 헷갈리라고. 그래서 각 B의 동의각은 각 B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직선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위에 그린 직선은 저기서 평행한 게 있다고 볼 수가 없네요. 네, 왜냐? 동의각의 크기랑 억각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게 없죠. 하지만 우리가 L과 N이 서로 평행하다면 A, B, C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L, M이 평행이면 각 A랑 각 B의 크기가 서로 같고 동의각끼리 크기가 서로 같고 억각도 네, A랑 C가 억각이죠. 억각도 서로 같다라는 걸 언제? 크기가 같다는 언제? 평행에서만 쓰는 거다. 그리고 역으로 동의각이랑 억각의 크기가 같은 걸로 위치를 찾아봤는데 크기가 같더라 하면 화살표를 반대 방향으로 해서 아 이제부터 얘 평행선이라고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네, 이거이면 얘다. 얘이면 얘다. 네, 둘 다 방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서 평행이 아니어도 각 B랑 각 C가 같다라는 게 맞아, 틀려? 왜 맞아? 틀려요? 각 B랑 각 C는 무슨 관계야? 잘 찾아봐. 막국지각이지? 막국지각은 평행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각 중에 마주보면 무조건 그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 아니더라도 얘네들은 막국지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거고, 네, 우리가 평행일 때 같은 걸로는 공인각과 억각인 걸 잘 찾아서 구분하셔야겠습니다. 제가 RPM 200번까지 아마 숙제를 냈을 텐데 RPM 201번부터 여러분들이 쭉 푸시면 제가 노트 걷어서 고쟁이 과제 검사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과제 검사하고 체크하는 동안에 자, 6번 보시면 기억, 서로 다른 두 점을 잇는 선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은 선분이다. 네, 점이라는 게 여기서 길이를 잴 수 있는 게 자, 점을 이은 선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선의 개념은 직선과 곡선을 다 포함하는 거다. 그러니까 선을 내가 이렇게 점들을 모아서 선을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그을 수 있지만 가장 짧은 건 네, 아무래도 선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선분은 양끝점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선분의 정의 자체가 네, 그 점을 포함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딱 A부터 B까지면 점 A랑 점 B를 포함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항상 존재한다. 그게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아니라는 걸 금방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내가 두 점이 있다면 직선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남은 점 C가 저의 직선 AB를 지나는지 마는지는 그거는 거기까지는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여기서 A, B, C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이라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디귿은 안 되고요. 릴. 시작점이 같은 두 직선은 같은 반직선이다. 시작점이 같다고 해서 네, 다 같은 건 아니죠. 자, BC 반직선과 똑같이 B인데 A로 방향이 다른 반직선은 애초에 선이라는 건 점이 연속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느 점을 찍었느냐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시작점이 같다고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시작점뿐만 아니라 당연히 방향까지 같아야겠죠. 방향도 같아야 같은 반직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 반직선의 길이는 직선 길이의 2분의 1이다. 자, 반이니까 직선의 반인갑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선생님 직선 A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찍는 거고 직선 B에, 반직선 B에는 이런 식으로 찍는 거니까 왠지 절반일 것 같아요 를 구하려면 애초에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직선의 길이라는 게 있나? 직선의 길이 잴 수 있는 사람? 난 없어. 우리 모두 없어요. 직선과 반직선은 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네, 직선과 반직선의 길이 자체를 애초에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분의 1이다.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얘들아 하나가 14cm래 하나가 7cm란 얘긴데 그런 건 안 되죠. 그래서 길이를 재는 개념은 시작하는 점에서 어느 점까지 딱 점의 끝과 끝이 정해져 있는 선분에서만 재는 거예요. 네, 선분. 길이는 선분에서만 재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음 역시 틀렸고요. 미음. 그러니까 반직선을 존재할 수 있다. 10cm고 11cm고 간에 네, 불가능합니다. 반직선의 길이라는 개념은 네, 있을 수가 없다. 미음 역시 안 되고요. 시옷.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시옷. 선생님 시옷 되게 시옷 저 맞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서로 다른 두 점 지나면은 직선 하나라고 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방금? 직선 하나라고 했잖아. 거기에 그냥 쉬운 문제는 선만 나와 있는데 얘들아 두 점을 지나는 선 그냥 선은 곡선 너무 많이 그려주는데 어떻게 너무 많이 그려주는데 직선이라는 개념은 직선이라고 해야 한 개뿐인 거고요. 직선이라고 해야 이 점을 통과하는 걸로 한 개뿐이 나오는 거고, 네, 그냥 선이라고 하면은 곡선까지 항상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필기를 그렇게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시옷도 안 됩니다. 네, 그냥 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한 점을 지나는 반직선은 무수히 많다. 네, 이응 맞겠죠. 그래서 네, 맞는 거, 기억과 이응이 맞는 건 알겠는데 나머지를 맞다고 착각하지 않게 네, 제대로 고르는 게 중요하겠죠. 곱셈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비례식으로 바꿔서 써줄게요. AP 대 BP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얘랑 이게 BP랑 곱해가지고 이렇게 4BP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4대 3 이겠죠. AP 대 BP는 4대 3입니다. 그런데 BM의 길이가 14일 때래요. BM의 길이가 14일 때. 근데 이 M과 N이 뭐 하는 애인가 보니까 3등분하는 점이래. 그러니까 얘네들의 네, 길이가 같다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점 N은 전체 AB로 봤을 때는 3등분 되는 점 중에 하나겠지만 NB의 중점인 거고요. 그래서 NN이든 NB든 네, 둘 다 2분의 1 NB 해서 7cm가 되겠다. 7cm, 7cm겠죠. 이걸 한 이유는 나 AB 몇 cm인지 쓰려고. 그러면은 3등분점이라고 했으니까 뭐 3mn 21cm일 거 아니야. 문제에서 AP의 길이를 구해요. AP. 근데 AP 대 PB가 4대 3인 거 내가 아까 비례식으로 확인했죠. 4대 3이다. 전체가 21cm인 거니까 AP의 길이는 전체 AB를 4대 3으로 나눈 것 중에 즉 7분의 4만큼 가져가는 애고 그래서 12cm가 된다. 자, 16번 볼게요.
항상 그림만 보지 마시고 문제 위에서부터 읽으면서 그림 같이 보시는 거예요. 다음 그림에서 세점 LMN은 A, B, B, C, LM의 중점이다. 그럼 중점인 거 보자마자 L은 A, B의 중점이래. 그러면 여기 있는 L은 얘에게 길이 같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M이 BC의 중점이래. 근데 이제 A, B가 28cm이고 B, C가 16cm다. 이런 거죠. 그리고 N은 LM의 중점이래. LM. 그러니까 L부터 M까지 요 선분이 있는데 이걸 그냥 절반으로 이렇게 나누는 뭔가 여기가 지금 NB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이걸 침착하게 잘 읽으셨을 때 LB의 길이와 BM의 길이가 각각 14cm와 8c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즉 LM이 둘 더해서 LB랑 BM 더해서 22cm라는 거고, 그죠? 크게 어려운 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차근히 서술형으로 한 줄 한 줄씩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목적은 지금 문제 다시 읽어보니까 NB의 길이를 구하는 거고, 내가 LB까지 이게 요거 절 맞으니까 14cm인 거 알았잖아요. 그럼 내가 초록색 하나 또 구하면은 되는 거지. 그래서 LN은 LM의 중점이니까 2분의 1 LM일 거고요. 그래서 11cm다. 나의 목적은 NB를 구하는 건데 그건 아까 말했듯이 LB에서 LM만큼 빼면 그 사이에 즉 14cm, 여기 14cm인 거고 내가 14cm, 8cm를 계산해서 전체 22cm니까 11, 11도 지금 구한 거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여기 NB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3cm가 정답입니다. 많이 본 문제 같은데? 너무 많이 본 문제 같은데? 나중에 똑같지 않아? 시간도 똑같은 거 같은데? 자, 고쟁이 19번은 RPM 93번과 똑같단다. 시간마저 똑같단다. 그것도 5시 10분 문제란다. 안 할 거란 얘기다. 자, 궁금해? 영상 봐. 영상 다 올라와 있어. 지난 시간에 영상 봐. 20분 할게요. 영상을 보든가 아니면 다시 풀든가. 자, 20번 COB의 크기가 AOC의 3분의 1이에요. 그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바로 X를 구하는 게 목적은 많은데 이걸 가지고 식을 좀 어렵게 세우기보다는 이 COB가 어딘지, 여기네. 그 다음에 AOC가 어딘지, 여기네. 둘 더하면 180도 되는 관계네. 서로.
아, 그럼 지금 합이 180도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양변에 30 곱해서 3COB가 2AOC와 같다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AOC 대 COB의 비례식으로 이게 몇 대 몇인지를 알려주는 표현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항끼리 곱해서 될 거니까 COB의 개수가 먼저 와야겠죠? 3대 2. 아니, 지금 합해서 180인데 3대 1에 내가 구해야 되는 X는 COB 쪽에 있잖아요. 아, 그러면 COB가 몇 도인지 구하자. COB는 180 곱하기 3 더하기 5분의 2만큼 가져가는 애죠. 약분하시면 36이고, 그래서 COB의 크기는 72도. 그래서 각 X랑 그 다음에 DOB에 해당하는 4 각 X 마이너스 35도, 38도구나, 미안. 이게 72. 우리 학교에서 서술형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호도 되게 잘 써야겠죠. 내가 지금 도표시를 하고 이 X는 각 X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도표시 꼭 들어가고요. 각표시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각 X가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각 기호 앞에 4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5X는 38 이항해서 더하실 거니까 110도. 그래서 각 X는 22도가 된다. 자, 27번 볼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1차 함수 같은 거 2학년 1학기 파트예요. 네. 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면은 지금 세 개의 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얘가 같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거 말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게끔, 그러니까 교점이 모두 다 생기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두 개의 직선을 가지고 한 개의 교점이 될 건데, 이 한 개의 교점 그대로 있고 새로 추가된 거, 그러니까 새롭게 직선을 하나 그을 건데, 이 새로운 직선이 기존의 두 개를 통과할 거기 때문에 점 두 개가 더 생기는 거고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새로운 직선이 기존의 직선 세 개를 다 하나씩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이만큼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교점이 어떻게 규칙이 되냐, 당연히 직선이 두 개 있으면 하나가 생기는데 거기에 두 개 더, 그리고 앞에 있었던 거에서 또 세 개 더,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그 다음 그림이 안 나와 있지만 예측컨대 5개의 직선이 있다면 교점이 몇 개 생긴다는 얘기야? 10개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점이 어디 가지 않아요. 여기까지 찍힌 점은 어디 가지 않고요. 1, 2, 3까지는 있는데 여기에 이 4개의 직선을 모두 통과하게끔 무언가 직선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더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직이 된다. 그러면 이걸 더 확장해서 직선이 n개 있을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자연수를 쭉쭉쭉 하나씩 다 키워서 더해 나갈 건데 어디까지? 보니까 직선이 2개일 땐 1이고요. 3개일 땐 2에서 끝나고요. 4개일 땐 3에서 끝나고 5일 땐 4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n일 때는 n-1까지 더한 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달리 n을 모른 채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알려줬어. 1부터 n-1까지의 자연수를 싹 다 더한 걸 2분의 n-1로 계산하래. 하고 줬으니까 그렇게 저건 가보다 하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교점인 거잖아요. 교점이 300개가 생겼을 때 이게 300일 때의 직선의 개수 n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양변에다가 2를 곱하시면 n 곱하기 n-1인데 그게 600. 그러니까 연속된 두 자연수겠지? n과 n-1이니까 이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600. n 구해이지 너네가 이제. 연속하는데 곱해서 600 되는 거 여러분들 찾으셔야 합니다. 찾았는지 내가 검사하러 가겠어. 지금 구해줘. 자연수 중에서 분명히 있어요. 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때까지 기다려주겠어. 문제를 아직 더 많이 풀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뒤에 풀 것 같아. 뒤에 풀어. 했어? 내가 모르겠으면 소인수 분해라고 해봐. 어차피 포켓스 나올 거잖아. 나도 뭐든지. 소인수 분해를 하든지. 을 찢어보시면 소인수가 2, 3, 5밖에 안 나오잖아요. 갑자기 막 7의 배수라거나 뭐 이런 게 나올 수는 없고, 그죠? 5의 배수 반드시 들어가야 되네. 내가 두 수 중에 하나는 5의 배수해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 네, 그렇게 말해도 전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힌트를 다 줬다니까. 자, 봐봐. 600은 400보다는 크고 900보다 작은 수야. 그랬겠지? 이 정도는? 이 정도 힌트를 줬는데 못 가지 않았을 거야.
네, 그죠? 이 분배기 때문에 n 제곱으로 넣은 거예요. 이렇게 방정식에서. 그래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곱해서 600이 되는 걸 찾는 방법으로 있어요. 17까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600, 곱해서 600이 나오려면 이 600을 두인수분해하시는 소인수가 2, 3, 5란 말이에요. 소인수가 2, 3, 5인수죠. 연속하게끔 그러니까 두 수를 곱해서 특히 5가 있어야 되는데 5의 배수는 5로 끝나는 거랑 0으로 끝나는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0으로 끝나는데 그 앞뒤가 몇십 9라든지 몇십 1 이런 거는 어차피 만나야 600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600이라는 숫자가 20 곱하기 20을 하면 400이고 그렇다고 30 몇을 곱하기엔 이미 30 곱하기 30이 900이니까 그죠? 이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할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내가 맞은 조건은 20 몇이면서 5의 배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곱해서 600이 나오게끔 3의 배수도 뭔가 있어야겠지? 그러면은 25 곱하기 24로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n의 값은 25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25개가 만나서 다음과 같은 27번 같은 규칙으로 25개의 직선이 만나면 300개의 교점이 생긴다. 3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길이 AB는 이 AP래. AB가 전체인데 AP의 2배래. 그러면은 그림의 2배? 그래. 한 칸, 두 칸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P가 AB의 중점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AB는 3AQ래. AQ를 3배하면은 전체가 돼. 그러니까 AQ를 3배해서 이렇게 된다. 이게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분의 1. 근데 그 와중에 BQ의 중점이 M이래.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조합해 보시면 1대 1대 1이니까 AQ랑 QM과 MB의 길이는 전부 다 동일하게 3분의 1 AB로 같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QP의 중점을 N이라 할 때 문제에서 AP 대 MN의 길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A 대 B래요. 여기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라고 써있기도 하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그냥 AP 대 MN이 A 대 B다. 단 AB는 서로 소인 자연수 이렇게 쓸 수 있고 같은 뜻이에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는 건 두 A 몇 대 몇을 썼을 때
네,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서로서인 두 자연수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셨을 때 내가 A, B의 정확한 길이를 몇 cm인지를 아는 게 필요할까요? 애초에 그걸 구할 수 없을 뿐더러 몇 cm인지 나와 있는 게 어느 데도 없잖아요. 얘는 단순히 지금 비율만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제일 긴 길이 여기서 나와 있는 점 중에 가장 긴 선분인 A, B를 내가 길이를 X라고 줄게요. A, B 길이 X. 계속 A, B, A, B 쓰기 귀찮으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위에다 쓰겠습니다. 2분의 1X, 여기도 2분의 1X. 됐지?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X, 3분의 1X, 3분의 1X. 그래서 A, B가 X라면 A, P랑 P, B는 둘 다 2분의 1X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저 초록색으로 쓴 걸 그대로 갖다가 내가 뒤에 3분의 1X라고 쓸 거예요. 문제에서 A, P에 AP는 2분의 1X잖아. 그럼 구했어. 그럼 나는 MN을 구해야겠네. AP는 이미 2분의 1X라고 나와 있으니 요 MN 구하러 갈 거예요. 근데 MN을 보니까 여기 P, QM에서 QN을 빼면 되겠네. 물론 뭐 NP 더하기 PM 이렇게 해도 되고 되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빠른 걸로 찾아가 볼게요. 나는 이걸 요거였어요. 아니야 뭐 사실 되게 방법은 많긴 합니다. 나머지 얘에서 얘를 더해야지 이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QN이 QP에 2분의 1이거든. 왜냐면 QP에 중점으로 N을 한다고 했으니까. 나 지금 일단 QN 길이 구할 건데 그 전에 그럼 QP 길이부터 확인해 볼게요. QP는 보니까 AP에서 AQ 뺀 거네. 그치? 2분의 1X에서 3분의 1X 뺀 거네. 몇 분의 몇 X? 다시 풀까? 몇 분의 몇 X? 2분의 1 빼기 3분의 1 6분의 1이지. 6분의 1X. QP를 구한 이유는 저 중점이 N이라 그래서 QN을 2분의 1 QP로 구하려고. 몇 분의 몇 X? 6분의 1에 2분의 1 한 거니까 12분의 1X. 자, 나의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MN 구하는 것이었어. 자, 이 MN은 제가 아까 예고를 어떻게 했냐? QM에서 QM 빼면 되겠다. 그랬단 말이야. QM에서 QN 빼면 되겠다. QM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QM은 3분의 1. QN은 방금 구했지. 2분의 1X. 그럼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X? 네, 12분의 4에서 12분의 1 빼는 거니까 12분의 3, 4분의 1X. 다 했네. 자, AP 대 MN은 AP X 모르지만 2분의 1X인 거 확인. 자, N은 X 모르지만 4분의 1X인 거 확인. 양변 XX 나누고 40 곱해주시면 2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2대 1이다. A가 2고 B가 1. 이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3.
35번도 34번이랑 비슷합니다. 문제에서 조그마한 걸 알려주고 그냥 다시 사실 큰 데서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몇 분의 1, 몇 분의 1 계산해서 점점 작은 데로 갈 수 있지만 애초에 전체 길이를 모르는데 네, 이 가운데까지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네, 마침 또 AB의 길이를 물어봤죠. 전체 길이. 그래서 AB 모르잖아요. X라고 두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P가 얘를 2대7로 나누고 있어요. AP 대 PB가 2대7이래요. 문제에서 내가 PB의 중점이다, QM이다 등등등 이용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AP의 길이를 PB의 길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왜냐면 문제에서 M이 PB의 중점이라고 했잖아요. PB 먼저 구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PB는 PB가 어디 있어요? 있잖아요. 2대7, 7만큼이니까 9분의 7x. 됐죠? 근데 그거의 중점인 M인 거야. 그러면 PM, MB의 길이는 또 이걸 절반해서 18분의 7x 만큼. QM이 2cm인 거 가지고 마지막에 x 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QM이 x로 어떤 식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셔야겠죠. 내가 PM까지 구했으니까 Q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QB에서 MB를 빼면 QM이 나오네. 그죠? 물론 이 앞에 걸로 계산할 수 있는데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QB에서 MB를 빼면 이 QM이 나온다.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QB, QB는 여기 있죠. 그래서 QB의 길이는 전체 x인데 q가 7대5로 나누고 있으니까 12분의 5x. qm은 아까 얘기한 대로 qb 빼기 mb. qb가 12분의 5x cm고 그 다음에 mp가 아까 18분의 7로 계산이 됐죠. 36으로 통분하시면 36분의 15, 36분의 14네. 36분의 1x. 이게 2cm라는 거잖아요. 36분의 1x가 2다. 양변에 36 곱하시면 72. 문제에서 AB의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x로 둔 거죠. 그래서 답은 72cm가 된다.
자, 39번 같이 할게요. 예. 약간 어려운, 결국에 시계 문제입니다. 시계 문제인데, 우리가 아는 뭐 분침 1시간에 한 바퀴, 혹은 시침 1시간에 30도, 요게 아니라 규칙을 이 지멋대로 정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생전 처음 보는 어려운 문제고, 이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처음에 그 생각은 한, 2초 안에 끝내시고.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내가 이걸, 뭐랑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유형 자체를 처음 보지만, 뭐랑 비슷한데? 라는 어떤 유형을 뭔가를 생각해서 떠올리셔야 하고, 그럼 걔를 어떻게 풀었더라?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였더라 해서 이걸 끌고 와야 됩니다. 자, 일종의 지금 돌고 있는 거니까 시계 문제랑 다를 게 없는데, 시계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기 위해서는 이게 분당 몇 도씩 회전하는지가 중요했어요. 1도. 이 OA의 규칙은 한 바퀴 도는데 36분이 걸린대요. 문제에서 지금 결국에 이게 130도를 이룰 때 몇 분이 걸리냐 이거 물어봤는데, OA는 1분에, 자, 1회전이라는 건 당연히 360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1분에 몇 도씩 움직이는 애야? 나누기 36씩 나누시면 되죠? 1분에 10도씩 회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OB도 똑같이 쓸게요. 반직선 OB는 1분에 몇 도 회전? 1회전 전체 한 바퀴 도는데 72분 걸린대. 72로 나누시면 얼마? 5도. 자, 이 상태에서 OA가 계속 움직이고 OB도 움직일 건데, OA가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이 회전하니까 사실 OA가 OB를 지나치는 순간이 있게 될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OB가 더 많이 움직이니까 결국에 내가 이제 130도가 되는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예측을 해서 그려볼게요. OA가 한참 돌아서, 원래 OA가 여기 있었는데 한참 돌아서 뭐 이쯤 왔다고 칩시다. 이 OA 이렇게 돌아서, 그 다음에 OB는 얘가 조금씩 돌고 있잖아요. OB는 여기 있었는데 이쯤까지 왔다고 해볼게요. OB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130도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OA는 다시 말하지만 여기 정각처럼 12시가 되는, 딱 바로 윗부분에 지금 찍혀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지금 쟀을 때. 자, 그러면은 얘가, 자, 내가 X분 동안 OA 기준이니까 10X도만큼 회전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X만큼 회전을 했고, 그 다음에 OB, 반직선 OB는 X분이 똑같이 지났을 때 여기는 OX도 이만큼 회전을 했다. 그런데 애초에 차이가 90도 차이 난 것부터 해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10X에서 내가 요만큼을 빼서 나머지 130이 되게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 요만큼이라는 게 90 더하기 5X도라는 거죠. 이미 90도가 차이가 났고 OA랑 OB가 이루는 각의 차이가 130이 되어야 한다. 그럼 얘 계산하시면 OX도는 넘어서 했었을 때 220. 그래서 정답은, 내가 이거 X분이라고 놨잖아요. 정답은 44분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1차 방정식인 거죠.
도형을 이용한. 당연히 1차 방정식이 앞단원에 있으니 네. 문제가 네, 방정식 이런 거 안 나와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3시와 4시를 가리키는 시계가 있다. 3시 몇 분? 지금 평각이라는 게 아니라 그럼 3시를 해야 되니까 3, 6, 요 정도 숫자는 써놓는 게 좋겠죠. 4. 간격을 좀 비슷하게 나누어주면 좋을 것 같고. 평각이니까 사실 필요한 건 여기 1, 2, 3, 1, 2나 뭐 7, 8 같은 건 굳이 안 써도 되고요. 뭐 헷갈릴 것 같다 그럼 쓰시고. 현재 시각에서 4분이랑 8분을 기준으로 지금 평각이라고 했는데 대충 아니지? 라고 해봅시다. 아직 평각이 아니고 지금은 평각이 아닌데 지금이라는 건 x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4분 후의 분침과 분침이 4분 동안 좀 더 갔을 거 아니야. 4분 후의 분침과 4분 후의 분침과 그 다음에 8분 전의 시침이 이루는가. 8분 전이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위로 가야 돼. 조금 더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8분 전 시침이 평각을 이룬.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런 시계 문제가 풀 때 안 그래도 가뜩이나 x분을 기준으로 잡아도 어려울 판에 4분 후 8분 전이긴 하지만 재는 거 자체는 자 이제 나 지금 분침을 볼 거야 하면 분침 4시 x 플러스 4분인 시각을 분침을 잴 거야. 그리고 4시 x 플러스 4분인 시각의 분침 이만큼 얘가 몇 도 회전했는지 12 네, 정각이었을 때 기준으로 4 플러스 x분 동안 x 플러스 4분 동안 얼마나 회전했는지만 식으로 체크해 줄 거예요. 그러려면 분침이 1분에 몇 도 회전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겠네요. 1분에 몇 도 회전해? 1분에 6도 회전하죠? 아, 이거 6 x 플러스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였을게요. 이제 시침은 8분 전이래. 그러니까 시침은 3시 x-8분이라는 시각에 가리키는 시침을 기준으로 볼 거야. 근데 시침이니까 시침 여기 3시랑 4시 사이에 그냥 극단적으로 볼게요. 3시, 4시 사이에 이 어딘가가 중요한 거고. 시침은 1분에 몇 도 회전해? 0.5도 회전해. 근데 그걸 x-8분, 정각 지나고 x-8분이래. 그러니까 0.5 곱하기 x-8 보겠네. 어디가? 아니, 시침은 여기서 출발했을 거 아니야. 시침은 12시가 아니라 시침은 11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3을 가리키는 데서 조금 출발을 했겠죠. 여기가 요 조금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의 각과 얘의 각이 결국에 평각을 이룬다니까 차이는 11을 가리키는데 기준으로 지금 식을 세워서 차이를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12에서 3까지의 90도까지로 보시면 식을 세우실 때 6의 x 플러스 4에서 빼자. 90 더하기 0.5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중과부를 쓸 때 안에 소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80이 되었다라는 식을 쓰셔야 합니다. X야 이제 구하면 바로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답까지 구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두 개 나와 있는 거. 각 BOC가 각 AOB의 2배, 각 COD가 각 DOE의 2배는 그럼 그림에 써 있어. 그래서 이거를 맞는지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 부분은 가점 여기 있고 얘 2개짜리. 그다음에 여기가 DOE가 가입표 하나인데 COD가 가입표 2개짜리다라고 이렇게 써 있죠. 이거는 사실 볼 필요 없고 그림에 안 나와 있는 걸 다시 찾는 게 중요하겠죠. 3BOD, BOD의 3배. BOD가 어딨어? BOD 여기. BOD의 3배가 GPF의 4배. GPF? 얘인데? 되게 뜬금없는데 나오긴 했는데 일단 체크. 그리고 PEO가 PEO가는 써야지. POE보다 10도만큼 클 때 DOE가 저 가위표 하나가 몇 도인지 크기를 구하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문자나 이런 걸 마구 놓기 전에 모르면 문자를 놓는 거고 만약에 각을 알 수 있으면 사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중에 나와 있는 힌트로 뭔가 각이 정확히 몇 도다라고 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보자고요. BOD는 몇 도인지 구할 수 있는데 몇 도일까? 어디서 구해서 몇 도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누군가 나에게 BOD가 몇 도인지 좀 알려줘. 120. 120도. 어떻게 알았어? 그냥요. 그렇게 보여요. 나 이거 어떻게 알았어?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는? 120. 갑자기 그 X 플러스 Y 못 써온 거야. 120 맞아요. 근데 어디서 120을 갖고 온 거지? 까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으면 베스트지, 맞아. 3X 플러스 AOB를 X라고 하고 DOB를 어. 했을 때 어. 3X 플러스 3Y가 180도니까 그치? X 플러스 Y가 60도. 그러네요. 자, 지금 보시면 A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표시 다 더하시면 점점점 3개, 가위바위보 이렇게 가위표 3개를 더해서 180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럼 당연히 점 하나, X 하나 더 한 걸로는 60도, 물론 각각이 됐던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점 2개, 네, X 2개는 당연히 120도겠지. 그래서 우리는 BOD가 120도라는 걸 정확히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4 GPF가 360도. GPF도 정확히 몇 도인지 우리는 90도라고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뭐지 했는데 이게 90도래. 그렇다면 막국지가 당연히 90도, 나머지 90도, 90도. 뭘 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다 90도입니다. 그리고 알려준 게 PEO랑 POE가 속도 차이가 난대요. POE가 삼각형을 이루네. 물론 중1 하에서 삼각형은 사실 뒤에 단원에 나오지만 초등학교 때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해서 180이다 이거를 다 쓰시는 거예요. 네, 다각형을 뒤에 범위가 다각형까지 들어가시든 안 들어가시든 더해서 180인 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니까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은 PEO는 POE에 더해서 10 차이가 난대요. 그러면은 POE가 40도고 PEO가 50도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더해서 90인데 10 차이 난다고 했으니 이게 40, 50. 자, 나 DOE 찾는 게 목표야. DOE 어딨냐면 여기 있어. 근데 내가 여기 BOD 해서 여기까지가 120도인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가 40도라네. 그래서 내가 위치를 잘 찾으셨다면 BOD, DOE 이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PO 까지 다 더했을 때 평각인 180을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BOD 120도인 거 구했고 DOE 내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나눠야 되고 50도, 미안 40도죠? 미안 PO인데 잘못 썼어요. PO가 아니라 그러니 DOE가 20도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평각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지면 되지. BF가 직선이니까.